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정치권이 지금 숨을 죽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여야는 조기 대선이나 대통령 직무 복귀 같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친한계로 통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친구 갑 정성국입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도 늘 부산은 고향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안 떠올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요. 예. 당내에서 긴장이 좀 커질 것 같아요. 당내 대체적 분위기는 좀 어때요? 진짜 긴장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다 희망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희망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 4대4 기각이다, 각하다, 또 민주당에서는 8대0이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사실 알 수가 없죠. 예. 헌재가 내리는 그 판단이 어떤 상식과 논리, 헌법 가치, 또 정치적 판결 예.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쪽으로 판결을 내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또 그 성향이 우리가 나뉜다 하지만 또 성향대로 다 보수 성향은 무조건 보수적인 판결에서 대통령을 기각시켜준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예. 본인이 평생 살아온 그 어떤 법을 가치를 존중했던 사람으로서 내리는 판결을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분명한 사실은 알 수 없다. 그걸 이재명 대표 지난주 고등법원 2심에서 무죄 나오는 거 보고 다 느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이거는 사법부 판단을 미리 예견하고 예상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당내 전적인 분위기는 예.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당내 일부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기각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기각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높아졌다고 보는 건 우리 당의 마음이고 또 이제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하고 이야기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라고 자꾸 합니까? 기각이 될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들 자꾸 나누다 보면 또 각하가 돼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대한 논리들을 듣다 보면은 정말 좀 그럴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대체적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절차적 문제를 이야기만 해요. 제일 큰 거는 국회 소추단에서 이제 내란죄 혐의를 뺀 부분이요.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대통령께서 그때 구속돼 있을 때도 이 날짜 계산 시간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 가지고 그 차이 가지고 구속을 이제 면하고 나왔잖아요. 그만큼 우리 법의 가치라는 거는 민주주의는 절차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각의 또 가능성을 말하는 것 여러 부분들도 이 헌재에서 이제 볼 때 우리가 대통령의 정언이라 말이라든지 또는 나왔던 정인들의 말이 번복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이런 일들이 또 대통령의 그런 주장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통치 행위다. 계엄은 이게 계엄이 민주당의 그런 어떤 폭거로 인한 것이었다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은 국정을 마비시키고자 한 것도 이게 비상계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좀 논쟁이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처음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밀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또 보수 결집들이 막 일어나면서 여론이 팽팽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각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각하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데 대한 기대를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한동훈 대표가 이게 계엄 사태 초기에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도 필요하다라고 그런 입장을 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하죠. 그게 그대로 유지됐고 또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도 내가 계엄을 분명히 반대하고 탄핵을 그 당시 때 찬성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좀 요즘 물어보시더라고요. 잠깐만은 그러면 지금 왜 탄핵의 인용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우리가 지금 어떤 지도자들이 인용해라 기각해라고 자꾸 압박하는 것들이 국론 분열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로 우리가 우리 그러면 지금 그 부분들을 그냥 자제하는 일들이 지금 많았잖아요. 여야는 다 인용 기각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많잖아요. 많이 생겼죠. 생겼는데 우리가 말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가지는 그 부분에서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단은 그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 당시에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충분한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길면 6개월까지 갈 수 있는 헌재의 그 판단을 그 12월 14일 그때 6개월 후에 판단이 인용돼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어떻게 기각된다, 인용된다는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가치라는 자체가 우리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헌재의 그런 현명한 판단, 헌법 가치에 기반한 상식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그 12월 3일 계엄 사태 때 초기와 지금과는 조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 볼 수 없죠. 그렇다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 당시 때는 탄핵을 이게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탄핵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탄핵이 돼야 된다 했죠. 그런데 탄핵이 돼야 되지만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게 국민 여론이었지 않습니까? 여론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과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그래 된 것이죠. 탄핵이 될 만한 충분한 비상계엄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 헌재가 판단하는 그 몇 개월 후에 그 판단에 있어서의 결정은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판단을 입으로 공식적으로 낼 수는 없는 거죠. 헌재 판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헌재 판단 존중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승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승복이요. 정확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리인단을 통해서 냈죠. 그 대리인단을 통해서 저는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복의 의미를 냈고 그 대통령께서 물론 직접 말씀하시면 더 좋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이고 그 제1야당 대표도 최근에 며칠 사이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안 합니다. 그죠? 이재명 대표가 3월 12일에는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방송에서 했죠. 어제는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그 이 헌재가 판단을 내려서 인용이 되고 기각되는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는 어떤 부담이나 책임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가 가지는 부분도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쪽에만 승복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깔끔하게 승복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이 그런 걸 요구하는 것하고 지금 본인은 불법이라는 유혈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에게만 그렇게 강요하는 부분.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취임할 때부터 선사하고 들어오잖아요. 헌법에 같이 헌법 지키겠다고 수호하겠다고. 그런 분이 지금 직접 말로 승복한다 안 한다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리인단을 통해서 충분히 발표했으니까 대통령은 그 뜻을 밝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정확히 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위치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헌법의 수호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 승복한다 안 한다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러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말이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거 아니냐? 되면은 내 재판도 3심도 다 나오고 위정교사 혐의 이런 것들도 다 앞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정말 이게 내가 이제 계획했던 그 구상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내가 그런 승복의 메시지를 던져놔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런 상황도 만들지 못하는 이런 것보다는 일단 유보시켜 놓는 의미다 저는 보이거든요. 유보시켜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해버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흐릿하게 이야기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믿고 싶지 않았던 기각각하가 나왔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본인이 지켜보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말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급 의원들 보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승복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까? 승복해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하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기각이나 각하돼서 즉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에요. 복귀할 경우에 그 당시 최종 변론 때 보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의지를 표명한 바 있잖아요.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이 계엄을 일으켜서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분명한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한다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내가 이제 희생적 리더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건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현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예. 또 당장 내년에 또 6월에 한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뭐 국회 임기와는 맞출 수 없지만 예. 지방선거에 맞춰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개헌을 한다고 약속을 해버리면 예. 남은 2년 동안 이제 절반의 임기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희생을 하는 거죠, 그죠? 또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예. 처음에 이제 많은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강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저항들을 수습하는 부분으로서 그 부분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실천해 주신다면 그래도 좀 이런 극단적인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당에서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제2계엄도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릴게요. 그때쯤 되면 이제는 중도뿐만 아니라 뭐 합리적 보수의 많은 분들도 아마 대통령을 이렇게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일어난 이 계엄 사태에 대한 것으로 나라가 지금 휘청거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래서 또 어떤 이유를 대서 계엄을 한 번 더 한다? 그건 정말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요. 예. 인용이 될 경우에 이제 60일 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잖아요. 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럼 그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계속 당에 미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좀 하시는데 예. 어떤 분들은 윤 대통령께서 그 지금 사저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 예. 원하는 후보를 뭐 밀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그 대통령께서 원하는 후보를 밀어가지고 그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면 뭐 확신이 있다면 그래 하시겠죠. 예. 근데 아마 지금 대통령께서 정말 만약에 인용이 돼서 네. 이제 사저로 돌아가셔야 된다면은 예. 그때부터는 이제 냉정한 이제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네. 조기 대선. 예. 그러면 우리 목표는 뭡니까? 그 여러 후보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밀고 싶은 후보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예. 대통령께서 그 판단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이 넘어갔을 때 우리 윤 대통령이나 우리 보수가 감당해야 될 그 미래가 얼마나 암울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뭐 감정적으로는 어떤 후보에게 실망스럽고 뭐 서운하고 또 내가 이 후보를 더 좋아하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일단 국민 여론을 많이 살피실 것 같다. 살피면서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경쟁이 될 만한 후보가 도출될 때 저는 그분을 오히려 지원하지 않을까. 그분이 누구든 간에. 왜냐하면 지금은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보수당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어찌 보면 나라가 괴멸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대통령만 모르지는 않다 생각해요. 네. 그러면 될 사람을 밀 것이다. 그게 현실 아닌가요? 왜? 대통령께서 이제 관저에서 사저로 돌아가시면 어찌 보면 민간인 신분이 되시는 건데 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조기 대선이 와서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줄 수 있는 위기를 만드는 식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수습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지 않겠어요? 네. 우리 정성우 의원은 워낙 친한계로 잘 알려져서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사실상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저는 뭐 우리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직접 제가 운영을 하고 대구에 가서 이제 대학생들 간담도 하고 이랬을 때 또는 서울에 또 행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딱 부산만 보더라도 그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외쳤던 사람 수라든지 그런 분위기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과 그 어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런 확실한 마음을 표현한 게 훨씬 컸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면 한 대표가 이렇게 그 정치 활동 재개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대구 갔을 때도 뭘 놀랐냐면 그 목소리 크게 내고 막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 왔던 대학생들 한 200~300명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대표에게
와서 사인 받고 사진 찍기 위해서. 지난해 당대표 선거 때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예. 분명 한 대표에게 실망한 분들이 계시는 건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그 숫자가 일정 부분 한정돼 있는 부분을 네. 한동훈 대표가 보수 안에서의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 표현하는 것은 저는 과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뭐 그 부분도 신경은 써야 되지만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우리 보수 지지층이 현명한 것은요. 예. 지난번 윤 대통령 그께서 그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네. 뭐 우리 적폐청산 앞장서면서 우리 보수 정부를 힘들게 했던 분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분이 우리 당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우리 보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분을 우리가 모셔서 대선 후보를 만들 수 있느냐는 이야기 있었지만 예. 예. 결국 우리 보수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냈거든요. 네. 지금도 우리는 보수는 그래 갈 거라 믿기 때문에 예. 저는 한동훈 대표의 있는 일정 부분의 그런 배신자 프레임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친한계 친윤계 이 갈등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요즘엔 어때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예. 요즘 그런 기사도 좀 나오던데요. 예. 친윤 친한 뭐 화합, 뭐 친윤 친한 모처럼 뭐 이런 이야기가 그래요? 자꾸 나오더라고요. 예. 어떤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뭐 얘기해 우리 주세요. 뭐 어떤 우리 의원 한 분이 또 예. 페이스북에 서로 너무 미워하지 말자 이런 글이 또 회자도 많이 됐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요즘 또 국회 안에서 보면은 그 이런 우리 분위기 자체가 예. 서로 뭐 자연스러운 이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공동 목표는 예. 각자의 길은 출발점은 지금 다른 길에서 오고 있지만 네. 또 모이는 장소는 똑같다. 왜 우리는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 예. 우리는 보수 정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한 팀이다. 네. 우리는 하나다. 예. 이렇게 가는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지 않느냐. 아. 저도 우리 친윤이라는 분들하고 예. 밥도 먹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극 일부 몇 분만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토 이야기를 하죠. 아, 그래요? 네. 그 숫자가 몇 명 안 되거든요. 아. 그 최근 친한계가 멀어졌다고 하는데 김상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한동훈 대표 지지한다고 하는데 아니 뭐 손절했다는 기사도 있고. 그 오늘 그 질문지 없다가 마지막에 들어오길래 예. 제가 예. 제일 좀 드리기 좀 쉽지 않은 질문이 또 예. 돼서 예. 그래도 예. 뭐 우리 앵커님 질문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그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예. 그 김상호 의원은 지금 친한계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친한계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그 분위기가 우리 당 안에서 또 많이 이제 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김상호 의원의 그 소신 존중합니다. 예.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존중하는데 예. 그 우리 정치라는 건 또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같은 어떤 친한계라는 개념으로 한동훈 대표와 방향성을 같이 한다면 네. 그 소신도 아. 가져야 되지만 예. 일정 부분은 우리가 또 균형도 맞춰야 되죠. 네. 근데 소신만을 강조해버리면 예. 함께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법 많은 그런 또 혼자만의 그런 행동들이 있었고 예. 또 저희들이 그런 좀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부터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말씀드렸지만 예. 본인 소신대로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함께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전한 거죠 저희들이. 그래요? 그 김 의원이 그 당시 때 이제 탄핵 기각 시에 네.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 표현을 들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그 한동훈 대표는 김상호 의원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한동훈 대표께 물어보고 하지 않거든요. 예. 대표께서 무슨 보스처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희도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저희가 이렇게 할 때 대표께서 막지 않는다는 것은 예. 대표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대표께서 뭐 그 어떤 김상호 의원에 대한 표현을 하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표현보다는 그 이전에 예. 광주에 갔을 때 예. 그게 계기였어요. 아, 그래요? 그때 뭐였었죠, 그때? 예. 광주에 가서 이제 그 우리 세이브 코리아 주최 그 예. 어떤 탄핵 반대 집회 예. 광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김상호 의원이 이제 그 이후에 혼자 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 했거든요. 아, 이제 예.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드렸냐면 예. 이거는 사과의 주체가 다르지 않느냐. 왜 사과를 할 주체가 아니고 예. 왜 관계없는 의원이 한 명이 가서 예. 그런 집회에 대한 사죄를 해야 되고 또 예. 그 의원님의 그 뜻이 한동훈 대표 뜻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그랬군요. 독단적이다. 예. 이런 데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한 차례 더 모셔서 또 예.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정성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